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생각하시지만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질문입니다. 매일 사정을 하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해로운 걸까요? 혹시 활력을 높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은근히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라면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비뇨의학과에서 12년 넘게 일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남성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주제입니다. 속삭임, 잘못된 믿음, 심지어 죄책감까지 따라다니죠. 하지만 이건 남성 건강, 부부 관계, 그리고 자신감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혜진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12년 넘게 남성분들의 성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지며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에 놀라운 5가지 장점, 꼭 알아야 할 5가지 단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건강에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시면 부끄러움 없이, 추측 없이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에서 이 커뮤니티가 자라나는 걸 보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아래에 계신 김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매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남성 건강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정리해 드리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자동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그걸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매일 해소하면 더 잘 지내십니다. 더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욕구가 무뎌지거나 에너지가 빠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기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흑과 백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특성, 여러분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단계에 따라서요. 자,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 확신이 없으셨다면 그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건강에 관해서 자기 몸이 진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12년을 일하면서 복잡한 과학을 간단하고 실용적인 조언으로 풀어드리는 걸 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쓸 수 있는 조언 말이죠. 그러니 이 대화를 의사와 친구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제 일은 여러분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야 신화나 두려움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매일 사정하는 것에 놀라운 5가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꼭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쾌락 호르몬과 기분 조절입니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편안한 기분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그건 상상이 아닙니다. 사정을 하면 뇌에서 강력한 화학물질 칵테일이 나옵니다. 엔도르핀, 몸의 자연스러운 진통제죠. 도파민,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주는 보상 화학물질입니다. 옥시토신, 유대감과 신뢰를 쌓는 결합 호르몬이고요. 세로토닌,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조절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분비는 신경계를 재설정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불안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밝게 하고 더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말하면 이건 긴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덜 내게 되고 쌓인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일상의 회복력이 더 강해집니다. 매일 해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리셋 버튼처럼 작동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정신건강에 부드럽고 일관된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 더 나은 수면의 질입니다. 성관계나 자위 후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프롤락틴 때문입니다. 이완과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여기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을 더하면 타고난 수면제가 됩니다.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심지어 가벼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남성분들한테는 더 빨리 잠들고 더 오래 자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에 관한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실용적으로는 더 나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더 날카로운 집중력과 다음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 혈류와 순환 개선입니다. 오르가즘은 단순히 뇌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신 운동입니다. 흥분하는 동안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순환이 모든 곳에서 활발해집니다. 이 혈관 확장은 근육, 뇌,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혈관계를 위한 미니 운동 같은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발기의 질을 개선해서 자신감을 높입니다. 실용적으로는 심혈관계를 반응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 건강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죠. 네 번째 장점, 전립선암 위험 감소입니다. 이건 가장 설득력 있는 발견 중 하나입니다.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거의 20년 동안 추적한 하버드 대학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전립선암 위험이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로는 사정이 전립선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오래된 세포, 염증 유발 물질, 그리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축적물을 제거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남성들의 가장 큰 건강 두려움 중 하나에 대한 안심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성생활이 전립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기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요. 다섯 번째 장점, 면역체계 지원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보너스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이 IgA, 면역글로불린 A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몸의 최전방 방어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감소를 더하면 그 자체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면역 지원을 얻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더 강한 방패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실용적으로는 성건강이 전반적인 웰빙에 맞아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남성분들한테는 역효과가 납니다. 가장 큰 5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건강한 습관과 건강하지 않은 강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쾌락, 스트레스 해소 또는 친밀감을 위해 의식적으로 매일 사정을 선택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충동에 의해 통제받는 느낌이 든다면, 일, 관계, 집중력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강박적인 영역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강박적인 패턴은 보상 시스템을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만듭니다. 실용적으로는 시간, 집중력, 심지어 파트너와의 친밀감까지 빼앗아 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나를 선택하는 건가? 두 번째 단점, 감정적인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 지루함, 외로움, 슬픔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유일한 대처 도구가 된다면 더 깊은 감정적 필요를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해소를 위한 한 가지 경로의 의존성을 만듭니다. 감정적으로는 진짜 치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는 남성들이 더 건강한 출구를 만드는 걸 막습니다. 운동, 일기 쓰기, 연결, 상담 같은 것들이죠. 사정은 하나의 도구여야지 유일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점,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정자수 감소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매일 사정하면 정자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정자는 보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이죠. 감정적으로 이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임신 노력 기간 동안 이틀이나 사흘마다 간격을 두고 사정하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네 번째 단점, 민감도나 욕구 감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보상 시스템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 특히 서두르거나 반복적일 때 민감도를 낮추거나 자발적인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뇌가 적응하면서 도파민의 펀치가 약해집니다. 감정적으로는 평평하고 동기가 없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흥분이 덜할 수 있습니다. 짧은 휴식, 며칠만 쉬어도 민감도를 재설정하고 불꽃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 서두르면 성기능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사정이 빠르고 서두른 자극을 통해 일어난다면 몸은 속도를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조루나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성기능 불안을 족거나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계가 전력 질주 모드에 적응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두 파트너 모두에게 좌절감을 만듭니다. 실용적으로는 침실에서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해결책은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애징, 호흡 조절 또는 마음 챙김 자극을 연습하세요.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리듬을 위해 몸을 훈련시키세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매일 사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걸 하는가? 스트레스 해소, 쾌락, 친밀감, 아니면 강박.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더 잘 자고 자신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피로, 무기력함, 죄책감을 느끼는가? 이게 내 목표에 맞나? 임신을 시도하는 중이라면 빈도를 조정해야 하나?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에너지, 기분, 성욕을 추적하세요. 실험해보세요. 매일 해보고 간격을 두고 해보세요. 뭐가 가장 좋은지 확인하세요. 균형을 맞추세요. 성적 해소를 더 큰 웰빙 도구 키트의 하나로 만드세요. 파트너가 있다면 소통하세요. 발기의 질, 통증, 전립선 건강의 변화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주제에 대해 수치심, 혼란,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셨다면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건강은 인간 건강의 일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약하거나 이상하거나 망가진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유와 존엄성을 얻으니까요. 자, 진실은 이겁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은 완벽하게 건강할 수도 있고 약간의 균형이 필요한 습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규칙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인식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힘을 주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조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 휴식을 더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친밀감을 도피가 아닌 연결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 자신감, 통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활력의 끝이 아닙니다. 30대든 50대든 70대든 여러분의 몸은 적응할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은 개선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신감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배우시고 계속 몸의 소리를 들으시고 편안함, 자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매주 더 많은 남성 건강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전부 읽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해할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건강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활력은 쌓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